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업 스피치 취스쇼의 안정영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최종 면접 보시느라고 되게 많이 애쓰실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제 생각이 담긴 영상을 좀 올렸었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전문적인 분의 도움을 좀 같이 받으면서 여러분들 면접 보실 때 조금 더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우리 공채 그 다음에 미래경력개발원의 차현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우리 취준생분들을 위해 네, 나와주시고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차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요. 우선은 취업 준비생분들과 한 10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다양한 취업 동향들을 살펴보면서 한 10여 년 넘게 이제 취업 교육과 관련된 이런 컨설팅 일을 해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공기업과 관련된 이런 뭐 면접에서의 면접위원으로, 외부 면접위원으로 활동도 하면서 이제 최근에 공기업이더라도 뭐 사기업과 별반 차이 없게 많은 역량 중심 면접을 또 보고 있고요. 또 국가의 어떤 지금 상황이 뭐 기업의 상황과 별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최근에 이제 공기업 관련해서는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이제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친구들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채용이 공기업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기업에 이제 일반 기업에 사기업에 들어가려는 친구들도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그동안 많이 다뤄봤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뭐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 우리 취준생분들 한 몇 분 정도 만나셨어요? 한 10년 이상? 아, 몇 할 수 없죠. 명이라고 참 한다라고 네, 본다면, 뭐, 네.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명 기준에서 보면, 그냥 한 달에 100명 봤다라고 본다면, 그냥 10달 보면 한 1000명 본 것 같고요. 어, 10년 했다라고 보면은 1000명 곱하기 하면 10,000명인가요? 네. 엄청납니다. 10,000명 네, 이상은 되겠죠. 그냥 네. 간단한 단순 계산으로 어,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좀, 네. 제가 1년에 한 1000명 정도 만나는데, 그러니까 뭐 저의 거의 한,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의 한 10배를 만나시니, 아니, 그건 대표님께서 이제 나중에 저희 쪽으로 이제 합류가 조금 저보다는 좀, 저는 좀 빠르게 더 빨리 와, 들어왔고, 대표님은 네, 기업에 더 계시다가 이제 네, 들어오셨으니까, 네, 제가 여기서 대단하십니다. 그만두면, 대표님, 조금 마이크가 조금 안 네. 들려서 그런데 아, 조금만 그러세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좀 지금은 대주세요. 어떠세요? 지금 똑같아요. 똑같아요? 잘 안 들리세요?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그럼 말소리를 좀 크게 할까요? 네네네. 네네네. 제가 알겠습니다. 왜 그걸 여쭤봤냐면 네. 사실 뭐 이론적인 것들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음, 저는 사실 이론적인 어떤 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는 때로는 좀 되게 현실적으로 아픈 얘기도 해주고 음, 때로는 야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붙는 애도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좀 음, 사실적인 얘기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오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한번, 뭐 대표님께서 잘, 우리 네.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웬만하면 이렇게 얼굴만 좀 보여드리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한 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최종 임원 면접이라고 하죠. 대비 방법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1차랑 도대체 이 면접이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음, 그래서 일단 우리 대표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다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뭐 큰 틀에서 보면 다르지 않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또 우리가 또 보는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다른 부분은 면접관이 다르다라는 게 저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1차는 이제 실무자, 부서장급들이 들어온다면 2차 면접은 이제 경영진들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일명 말하는 임원들이 많이 들어오시고요. 아니면 때로는 그 기업의 오너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이제 40대 후반이나 50대 뭐 사실 이유가 더 많으시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고 기성세대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질문 자체라든가 그분이 의도하는 바는 분명히 1차 면접과는 같은 질문이라도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의도하는 바가. 그리고 그분들의 하루를 보면 사실 이제 주로 실무보다는 회의도 하시고 또 회의하다가 또 스트레스 받으시면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전화도 하고 이런 일상을 하다가 이제 취준생분들의 면접이라는 어떤 상황에서 어때요? 여러분의 뻔한 답변을, 장황한 답변을 정말 듣고 있어야 되는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그런 그렇죠. 시간을 보내셔야 된다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고역 중에 고역을 그 면접관들에게 준다면 아마 임원분들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황 자체가 일단 1차 면접에서는 나랑 일할 사람이다라는 어떤 부분들이라면 2차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좀 더 우리 회사라는 거,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갈등 일으키지 않고 조직원들과 잘 어우러지면서 뭐 다른 회사의 철새처럼 다니지 않으면서 그런 어떤 충성적인 모습들, 이런 어떤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2차 면접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임원분들이 우리 지원자분들의 면접에 그렇게 크게 관심 없는 것 같아요. 네,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1차 면접보다는 2차 면접이 더욱더 그 면접관의 주관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뭐 면접관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래도 인사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임원분들이 또 이상한 이야기로 또 그렇죠. 끌고 가서 네. 질문의 요지를 또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팀은 또 임원분들에게 요런 사항들로 좀 질문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주로 2차에서는 말 그대로 조직에 대한 적합성이라는 부분과 인성이라는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큰 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인성이라고 하는 게 참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근무 자세가 될 수도 있고요. 음, 회사에 대한 관심, 뭐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회사가 앞으로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기대 가능성,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차 면접에 좀 질문들을 좀 얘기를 드려볼까요? 그럼 우선. 질문은 저희가 뒷부분에 아, 있으니까 뒷부분에. 네. 네. 그럼 뭐 뒷부분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그냥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네. 더 조직에 잘 적응하고, 그 음, 다음에 성실하고, 좀 더 꾸준한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실성을 질문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어떠한 일을 꾸준히 해본 적 있냐? 라고 물어본 것은 사실 장기적 근무성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가 한 지원자를 뽑아서 그 회사에서는 어쨌든 뭐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활용해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회사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입장에서 조금 배우다가 다른 회사로 가게 된다라면 아마 회사는 손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성실하게 근무할 사람인지, 그 다음에 지원 회사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정말 얼마나 있는지. 왜냐하면 임원분들은 거기까지 갔다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좀 희생적인 부분도 좀 있으면서 회사를 어떻게든 발전하고, 때로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도 위기 상황에서도 밤을 새가면서 고민해가면서 그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시면서 임원이라는 것까지 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은 정말 그 회사가 나의 어떤 인생과 좀 같이 애착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그런 부분에 눈높이를 맞춰서 지원자지만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좋은데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거에 있어서 이제 계속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조직 적응성. 네, 대표님이 면접관일 때 조직 적응성을 어떻게 체크하세요? 조직 적응성이요. 네. 우선은 뭐 회사의 조직 적응성, 네. 조직 적응성을 먼저 말씀을 하신다면 회사에 네. 대한 관심이죠, 우선. 우리 음, 회사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음, 우리 회사에 대한 요런 부분에 대한 약점적인 요소에 있어서 어떻게 좀 더 대응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회사 상황을 이제 좀 같이 변화적인 상황이 됐던 아니면 위기적인 상황이 됐던 그런 준비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내가 그 사람과 정말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이 남자친구 되게 잘 나가요. 그런 잘 나가는 데서 내가 옆에서 정말 어떻게 더 서포트를 해줄 거냐? 이런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처럼 회사가 위기든 아니면 잘 나가든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름의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들이 일단은 회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체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조직 적응성을 얘가 조직 적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할 거야. 전 그게 진짜 좀 약간 의문이 들긴 해요. 그래서 저도 대표님처럼 결국에는 그 회사가 고민하는 거, 어려울 때 그래도 나는 어떻게 조사해서 니네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얘는 조금 우리 조직에 대해서 알고 왔구나 라는 생각은 할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성실 있잖아요. 네네. 성실한지 안 한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다 성실하다고 할 건데. 대표님은 저는, 어떻게 판단해요, 예, 보통? 저는 뭔가를 꾸준하게 해봤던 거.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 중에서도 네. 내가 뭐 총무를 했다. 그러면 총무라는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해보니까 참 이런 게 보람스럽고 이런 총무를 하면서 내가 이런 걸 기여했는데 다음 학기 때 또 한 거예요. 예를 음, 들어서. 그런 이제 빈도수가 조금 더 이제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신이 뭔가 했던 것을 꾸준하게 하면서 그 일에 대한 어떤 가치라던가 그 일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미를 좀 더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회사에 와서도 그런 꾸준함을 갖고 있는 성실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너무 세상에 물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차피 면접장에선 다 성실하다고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얘는 그래도 우리 조직에 오면 적응을 잘할 것 같다. 그다음에 얘는 되게 성실할 것 같다는 건 전 답변으로 평가한다라기보다 그 음, 사람이 주는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그게 어렵죠. 근데 그 예, 근데 느낌이라는 게 그건 누가 인상에서 느끼잖아요. 네네. 얘 말 시켜보고 말 들어봤을 때 얘는 좀 뺀질거릴 것 같은데 얘는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음, 약간 좀 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전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내용에 중요하냐. 집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결국 인상과 이미지를 말하는 그렇죠. 건데요. 비언어적인 뭐 부분.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무언가를 얘기하려는데 본인이 면접관에게 눈을 크게 뜨고 예를 들어서 인상적으로 크게 뜨고 정말 제가 이것만큼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무언가 메시지, 말을 할 때 그런 어떤 인상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말을 좀 버벅일 수 있어요. 너무 그렇죠. 긴장한 나머지. 근데 뭔가 하고자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뭔가 말하고 있는 게 있어. 제가 그래도 그것만큼은, 그래도 그거 할 때는 제가 나름의 어떻게 하면서요. 하면서 긴장하고 말을 버벅이지만 그 친구가 하는 어떤 메시지라던가 일관적인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 친구는 무던하게 뭔가 저것을 하는 것을 의미를 갖고 저렇게 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말 버벅였다서 떨어지진 않아요. 너무 그렇죠. 나이스하게 잘하는 친구들이 더 오히려 그냥 면접관을 현혹시키기 위한 뭔가 그런 느낌에서 더, 좀 저런 친구들 오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상사한테 입 바른 소리 해가면서 대충 넘어가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면접이 뭐 그 잔기술 살짝 부려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을수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은 더 떠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음, 말씀하신 대로 좀 버벅이더라도 얘는 그래도 좀 여기 와서 말을 못할 뿐이지 얘가 성실히 살았네라고 하면 뽑히는 거고 말은 끝내주게 잘하더라도 얘가 좀 뺀질뺀질하고 그냥 뭐 말로만 때울 것 같은 느낌이면 안 뽑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최종 면접 가실 때는 진짜 여러분들의 음. 성격을 보고 전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성격이라는 게, 네. 참 어렵잖아요. 그 성격. 여러분도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뵈실 텐데, 제 네. 성격을 지금 말하는 거에서 볼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네. 목소리도 조금은 어느 정도 작용합니다. 그럼요. 예,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어떤 뭐 표정이나 인상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목소리가 뭐 본인이 면접관이 조금만 얘기를 좀 압박스럽게 얘기하면 그냥 바로 기어 들어가듯이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안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닙니다 면접관님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본인의 그 목소리에 대한 임팩트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아나운서처럼 말을 잘하는 그것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경험한 것 중에서도 이제 어떤 친구가 경력직하고 이제 신입직이 들어왔는데 경력직은 이제 예를 들어 태도가 설렁설렁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죠. 뭐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저렇게 해서 저랬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한 지원자는 신입직, 그러니까 아무 경력이 없는 그런 학부생의 신입직이었지만 이 친구는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눈동자를 면접관에게 되도록이면 맞추려고 하고 전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끝나고 났는데 면접관이 와, 제 눈빛 보고 안 뽑을 수 없다. 근데 아까 맞아요. 경력자 봐라.
와가지고 그냥 설렁설렁 하려고 하는 그 눈빛 봤냐?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목소리와 눈빛과의 이 관계가 오묘하게 면접관에게 이 촉과 같은 그 그럼요. 전달되는 좀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참 말로 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조직 적응력, 항상 모든 분들이 다 조직 적응력을 본다, 성실을 본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 취업을 농사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잠깐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많이 쌓인 게 있으면 떨지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눈빛은 또렷할 거고 그렇죠. 떠듬떠듬이라도 얘기할 텐데 아주 짧은 시간에 숙성도 안 된 상태에서 오면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최종 면접 갈 때 어찌 됐건 저는 최종 면접까지 올라오는 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복귀해 보면서 자신감을 갖고 그렇죠. 자신감을 갖고 보시는 그래서 게 좋을 최종 것 면접은 뭐, 그 우리가 직무 면접은 그나마 외워서 어떠한 이론이나 전공 지식을 외워서 조금 더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종 면접은 자신에게 좀 자문자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 내가 정말 이 회사를 좋아하는가? 내가 이 회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럴 만큼의 이 회사에 대해 관심과 애정이 있는가? 나는 정말 이 회사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들과 같이 일할 마음이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면서 본인 자체가 벌써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면 면접관이 다 알아채죠. 참 뭐 이게 진짜 쉬운 건데 참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